빨간 불 들어왔어요? 네. 자, 어떤 액체 A하고 B가 있는데 그놈에 보시다시피 정상 끓는 점이 보시다시피 40켈빈, 350켈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에서 그 각각의 증기압이 50, 400, 210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이제 그때 온도가 300켈빈에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때 C라고 하는 놈은 자, A하고 B는 순물질인 것 같아요. 문제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둘은 이제 퓨어. 네. C는 얘하고 얘를 1대1로 섞은 혼합물 용액이야. 그래서 온도, 그러니까 300켈빈이니까 도시로 바꾸면 몇 도씨 정도예요? 27도씨죠. 그렇죠? 그래서 27도씨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27도씨니까 그냥 보통 그러니까 25도씨 대신 쓴 말이겠죠. 그래서 27도씨라고 하면 온도가 이게 켈빈으로 바꾸면 300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300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제 여기에서 요 둘은 순물질이고 얘는 둘을 섞은 혼합물이야. 그런데 그때 증기압이 요렇더라. 그리고 A에 B의 정상 끓는 점은 요렇다. 이때 이 순물질 AB에 대해서 온도에 대한 이 증기압의 관계를 그래프에서 표시를 해뒀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온도의 역수를 증기압의 로그를 취한 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니까 직선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수식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런 수식 관계를 기억해내야 되죠. 기억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억수로 강조했던 건데 온도의 역수를 x축에 놓고 그 다음에 증기압에다가 로그 취한 거를 y축에 놓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요만큼이 기울기고 그리고 얘가 뭐고요? y절편이고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요거에서 그럼 여기 R은 기체상수고 델타 H BAP 이건 뭐냐는 거예요. 델타 H BAP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증발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발 엔탈피를 여기에 나와 있는 기울기로 비교하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저 기울기가 바로 여기서 각각 A와 B의 증발 엔탈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자. 그럼 여기 기울기가 각각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A도 있고 B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B의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B의 경우 그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된다는 얘기겠죠? 마이너스 1.3 곱하기 10의 3승 맞아? 맞죠? 이때 이 단위 뭐예요? 이 단위. 저 기울기의 단위는 뭐예요? 저 기울기의 단위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켈빈인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X축의 온도 체계가 켈빈의 역수이기 때문에 얘를
기울기로 두려면은 요게 분모에 들어가니까 역수가 돼서 이게 단위가 켈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 그래프에서 저 뭐냐면은 단위 체계가 켈빈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세요. 문제에서 켈빈이라는 단위 체계를 줘도 될 법한데 안 줍니다. 아시겠죠? 뭘 위해서? 학생들이 실수하기 위해서. 알겠죠? 학생들 실수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막 안 줍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B. 그래서 B의 증발 엔탈피는 자, 이게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니까 소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1.3 곱하기 10의 3승 켈빈. 그럼 마찬가지로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A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기울기는 요거죠. 요거. 그럼 마이너스 띄고 마찬가지로 기체상수에다가 3.2 곱하기 10의 3승 켈빈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에 있는 요 기체상수 요 값이 얼마죠? 바로 얼마냐면 8.3이죠. 단위는 줄 켈빈 역수 몰수의 역수예요. 그죠? 그러면 기체상수가 요러하기 때문에 이때 단위 체계를 살피면 여기 켈빈하고 여기 켈빈 역수하고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단위 체계만 남아요? 줄 퍼 몰만 남지?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엔탈피는 에너지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줄이 돼야 되죠. 엔탈피는 에너지니까요. 그러면 줄 퍼 몰이 엔탈피 단위 체계가 딱 되는 게 옳다 이런 말이죠. 그러려면 여기 붙어 있는 요 놈의 이 기울기의 그 뭐냐면 숫자에 붙은 단위 체계가 켈빈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둘 다 A가 됐건 B가 됐건 그래서 둘 다 이 증발 엔탈피가 어쨌거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자, 증발 엔탈피가 양수라는 건 증발 과정이 여하튼 흡열이란 얘기예요, 발열이란 얘기예요? 잘 안 들려. 뭐? 바로 이 과정이 흡열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A하고 B 중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할 수 있겠죠. 사무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 주어진 300켈빈에서 300켈빈이라는 얘기는 증기압 정보가 나와 있는 요 온도 체계, 온도 조건 300켈빈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300켈빈에서 용액 C를 만들 때 열이 발생한다. 이거 뭐냐? 자, 우선 첫 번째 1. A와 B를 1대1로 섞은 이상용액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때 우선 여기선 A, B. 자, 여기 내가 X라고 쓴 게 뭐예요? 크게. X라고 쓴 게 뭐예요? 크게. 안 들려. 바로 몰 분율이죠? 그게 A하고 B를 1대1로 섞었다고 하면 당연히 몰수일 테니까 몰 분율은 그럼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얼마야? 바로 0.5겠죠. A하고 B를 같은 몰 섞었다는 얘기예요. 뭐 둘 다 1몰, 1몰, 2몰, 2몰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같은 몰수로 섞었으면 그 B는 0.5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2.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이상용액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상용. 자, 이상용액에서 항상 지켜져야 되는 법칙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상용액 하면 막 생각나는 법칙 뭐야? 기억 안 나요? 이상용액 하면 생각나는 법칙? 기억 안 나? 바로 봐.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라울의 법칙. 기억 안 나요? 자, 수식은 이겁니다. 자, 여기 백설표 붙은 얘는 뭐냐면 바로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섞었어요? A하고 B를 섞었는데 그 A하고 B는 각각은 순수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A가 됐건 B가 됐건 그 순수한 때의 증기압을 P 백설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수한 A의 증기압, 순수한 B의 증기압. 거기에다가 XA, XB 이건 뭐예요? XA, XB 바로 이상용액에서 적용되는 아니 그뭐 XA, XB는 용액에서 표현되는 바로 각각 성분의 몰 분율이죠. 그래서 순수한 A의 증기압에다가 그 몰 분율, 순수한 B의 증기압에다가 그 몰 분율을 곱해서 더한 것. 이게 바로 이상용액의 증기압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런 수식을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고 저런 수식을 만족하면 또 이상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저기에 또 사실은 들어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하긴 그렇고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저걸 라울의 법칙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아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워. 알겠죠? 관련된 백그라운드 의미도 있지만 됐고 그냥 외우면 돼요. 어차피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이걸 라울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이 된 그 증기압은 그 이상용액 일대의 증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이때 주어진 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 자, 순수한 A의 증기압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50이라고 했죠. 그리고 A의 몰 분율 얼마예요? 0.5. 그 다음에 순수한 B의 증기압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 400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B의 몰 분율 얼마예요? 0.5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225 단위는? 단위는? 토르라고 나와 있지 그냥 토르. 그래서 A하고 B를 1대1로 섞은 것이 만약 이상용액이라면 그때의 증기압이 225래. 225.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2 이때 실제 용액 C의 증기압은 얼마라고 돼 있냐면 210이라고 돼 있지. 맞나요? 그죠?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잘 봐. 이게 1대1로 섞인 거라며. A하고 B를. 이 C가 A하고 B를 1대1로 섞은 게 C인데 그게 이상용액이라고 가정할 때는 225고 실제로 실험한 데이터는 21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225가 있고 210이 있으면 여기서 간단하게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 이쪽이 더 크잖아. 그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인 거죠. 첫 번째 1. 이상 용액에 비해 여기에 있는 요 둘을 비교하면 자, 말 그대로 써볼게요. 증기압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자, 그리고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 증기압이 감소한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바로 휘발성이 감소한다. 휘발성이 감소한다. 저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삼시 알겠죠? 휘발성이 무슨 말이에요? 휘발성이 무슨 말이에요? 휘발성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다고요? 그 기름 중에 휘발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름이 있죠. 그게 뭐예요? 휘발유죠. 휘발유의 뜻이 뭐냐고요? 휘발유라는 말은 알죠. 휘발유라는 말에 그 뜻이 휘발이 저 휘발일 거 아니에요. 휘발이 뭐냐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휘발이라는 말도 모른다고요? 아이고 정말. 정말. 휘발유 진짜. 휘발유 참기름은 알아요? 올리브유는 알아요? 올리브도 몰라요? 알죠? 근데 휘발유를 몰라요? 근데 휘발유를 몰라? 그 뜻을 몰라? 정말. 휘발이라는 말의 뜻은 증발하는 성격이란 뜻이에요. 증발하는 성격. 저 발자가 증발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휘발성은 증발하는 성격을 한자말로 쓴 거예요. 영어로는 volatile이라고 하는데 뭐 여하튼. 그럼 잘 봐. 이상용액에 비해서 증기압이 증가했어, 증기압이 감소했어? 증기압이 감소했죠. 그럼 증기압이 감소하는 건 그만큼 휘발을 더 잘한다는 뜻이야, 휘발을 못한다는 얘기야. 증기압이 감소한 건. 자, 휘발성이 증발하는 성격이라며. 증발을 잘하면 액체로 있겠어, 기체로 있겠어? 기체로 있겠지. 그럼 기체로 주로 있으면 증기압이 커지겠어, 증기압이 작아지겠어? 증기압이 작아지겠지. 아니 증기압이 그러니까 기체로 잘 있으려면 증기압이 커지겠지. 그럼 역으로 증기압이 감소하면 그거는 기체로 있으려고 하는 거야, 액체로 있으려고 하는 거야? 액체로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액체로 있으려고 하는 건 휘발성이 증가한 거야, 휘발성이 감소한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헷갈려요? 즉, 왜 휘발유가 휘발유예요?
증발을 잘하는 기름이라 휘발유예요. 그래서 휘발유 땅에 확 뿌려 놓으면 금방 다 날아가요. 금방 잘 날아간다는 얘기는 기체가 잘 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자동차 엔진 속에서 금방 불이 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열 에너지로 자동차가 가는 거라고. 그래서 휘발유. 아, 나 정말. 응? 그래서 휘발유 영어로 뭐라고 해요? 휘발유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아, 돌아버려 진짜. 휘발유도 모르지.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휘발유를 영어로 gasolin이라고 한다고요. gasoline.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붙냐면 이거 기체. 기체가 잘 되는 액체라는 뜻으로 영어로 gasoline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gas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기체와 관계가 있겠지만 기체가 잘 되는 기름이란 뜻이라고. 이런 말 뜻을 모른다고? 그럼 주유소 영어로 뭐라고? 주유소. 주유소는 가스스테이션이죠? 어? 왜 가스예요? 주유소에서 기체 넣어줘요? 여기서 가스가 뭐겠어요? 가솔린의 줄임말이에요. 기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아, 자동차에 뭐 기체를 넣어? 물론 메테인 가스로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유소에서는 기름 넣어줘요, 액체 넣어줘요? 주유소에서는 기체를 넣어줘요, 액체를 넣어줘요, 자동차에? 주유소에 가보긴 했어요? 거기 그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게 쿨쿨쿨 나오는 게 기체 같아요, 액체 같아요? 근데 왜 액체인데 가스냐고요? 어? 저 가스가 기체란 뜻이란 얘기예요? 뭐란 얘기죠, 가스가? 가솔린의 줄임말이라고요. 어? 어우,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돌아버려, 진짜. 정말. 이게 정말 극악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군요. 상목 씨. 상목 씨 알겠어요? 정말 상목 진짜. 이 말뜻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힘들다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상용액에 비해서 어쨌건 지금 증기압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증기압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휘발성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 자, 이게 쉬운다. 자, 그러면 A하고 B를 섞은 게 뭐예요? C죠. 그럼 그 C 안에는 A하고 B가 섞여 있겠네? 그럼 A하고 B가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는 것끼리는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인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증기압이 감소했고 휘발성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A하고 B 사이 인력이 여기에는 증가 혹은 감소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증가 혹은 감소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봐. 인력이 증가한다. 이해했어요? A하고 B가 인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로 쫀쫀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A하고 B가 쫀쫀하게 액체 상태에서 용액을 이루며 붙어 있다면 서로 쫀쫀하게 끌려 있으니까 기체가 잘 되려고 그러겠어요? 액체가 잘 되려고 그러겠어요? 액체가 잘 되려고 하겠죠. 그럼 액체가 잘 되면 잘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증기압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증기압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때 둘을 섞으면 인력이 커진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A와 B를 섞어 C가 될 때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된다는 얘기겠어요? 불안정화된다는 얘기겠어요? 섞었는데 서로 막 인력이 막 생겨. 그럼 이건 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안정해지는 만큼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겠어요? 아니면은 추가적인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건 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안정해진 거죠.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 안정해지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어요? 방출해야 되겠어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한자말로 뭐라고 해요? 발열. 그래서 A하고 B를 섞어 C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발열이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결하라는 문제가 두 번째 선택지예요. 자, 발열 영어로 뭐예요? 발열은 영어로 엑소터믹이라고 해요. 엑소터믹. 알아두세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선택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택지. 여기 줄게요. 어디 썼어요, 이거? 자, 세 번째 선택지는 뭐야? 증발 엔트로피 비교.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H, BAP는 증발 엔탈피라고 했죠. 그럼 얘 이름은 뭐라고 지으면 되겠어요? 얘는 증발 엔트로피라고 하면 되겠죠. 증발 엔트로피가 앞서 대전제가 되는 수식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그죠? 그럼 이때 이 나와 있는 정보들하고 저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증발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증발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다 했죠. 음. 음.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이 정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뭐가 이데이트야? 무슨 압력? 외부 압력이요? 영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한 의미로는 정상의 뜻이 뭐예요? 정상의 뜻이 뭐예요? 정상의 뜻이 뭐야? 어? 어? 뭐라고? 뭐가 일기압이냐? 뭐가 일기압이냐? 크게. 바로 증기압. 외부 압력 말고요. 증기압이 1atm 인 조건을 그걸 정상이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그 증기압이 뭐 50토르, 400, 210토르인데 그게 아니라 증기압이 일기압인 조건을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리고 그 정상 끓는 점을 이제 편의상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냐면 TB 백설표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도 있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정상 끓는 점이란 말은 혼합물에는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이 정상 끓는 점은 항상 어디만 쓴다? 어떤 물질에서만 쓴다? 어떤 물질에서만 쓴다? 순물질. 순물질에만 정상 끓는 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C는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니까 얘는 정상 끓는 점 데이터가 없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정상 끓는 점은 증기압이 뭐라고요? 1이죠. 그러면 어디다가 1 넣으란 얘기야? 여기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요 수식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로그 1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죠? 어떤 물질에? 순물질의 정상 끓는 점.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증기압이 얼마다를 보여주는 수식이잖아요. 근데 정상 끓는 점의 의미가 그 정상 끓는 점이 되면 증기압이 일기압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온도 자리에다가 정상 끓는 점을 넣으면 그때 증기압이 일기압이 된다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얘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사무실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이제 비교하라고, 누구하고 누구를, 순물질 A하고 B를 비교하라고 했죠? 그럼 순물질 A하고 B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 A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를 뭐로 나누란 얘기야? A의 증발 엔탈피에서 그 A의 정상 끓는 점을 나누란 얘기지. 그럼 A의 정상 엔탈피 어디 있어? A의 정상, 그러니까 이거 뭐야? A의 증발 엔탈피. A 증발 엔탈피 여기 있잖아. 요걸 그대로 넣어. 얼마냐면 R 곱하기 3.2 곱하기 10의 3승 단위는? 켈빈 붙어야 돼. 그 다음 나누기. 그 A의 정상 끓는 점 지금 얼마야? A의 정상 끓는 점 얼마야? 400켈빈. 마찬가지로
B의 증발 엔탈피, 증발 엔트로피. 뭐로 나눠? 엔탈피를 끓는 점으로 나눠. 그럼 B의 경우 엔탈피 얼마야? B의 엔탈피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R 곱하기 1.3 곱하기 10의 3승 켈빈. 그 다음 이 B의 정상 끓는 점 얼마야? 350.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 비교하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큰지 금방 판단할 수 있겠죠. 뭐 계산해 보면 뭐 A가 좀 더 큰가 보네요. 어찌 푸는지 알겠어?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시 알겠습니까?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해. 삼시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해봅시다. 자, 이거 줄게요. 줄게요. 그 다음 해볼게. 3.3. 여기부터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